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늘은 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효, 이게 도대체 뭘까요? 효도는 곁에 남는 것이 효일까요? 아니면 곁을 떠나는 것이 효일까요? 조선시대는 효녀심청의 시대였죠. 그러면 21세기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도 효녀심청일까요? 효가 뭐냐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답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래요. 그게 효랍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너는 효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니요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웃긴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를 웃게 했어요. 뭐냐면 한 녀석인데 굉장히 얌전한 녀석이거든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치지 않으면 효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사고 치지 않으면 효도하는 거래요. 좀 정답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아이들 반응은요. 효에 관심 없다였어요. 왜 점점 효에 관한 생각이 사라져 갈까요? 우리 곁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생활과 삶의 근본이 효였어요. 근데 지금은 효가 이미 그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두 개의 포스터가 있어요. 하나는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해서 축제가 있어요. 효 축제가 있네요. 또 하나는 반딧불이 축제가 있어요. 반딧불이 축제와 효 축제.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라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것. 우리 곁에서 아쉽게 사라져가는 것. 효에 관한 생각이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이게 두 포스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곁에서 효는 사라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반딧불이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거고 효 또한 우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효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효란 뭘까요? 도대체 효가 뭐죠? 여기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있어요.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늙을로의 아들자. 이걸 합해서 효도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마음 편히 모시고 섬기는 일이 곧 효도다 하는 이야기겠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효를 혹시 기대하시나요? 같은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 기대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예,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이 말일 거예요. 부모 걱정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네 삶을 잘 살아라. 딱 여기까지는 좋아요. 딱 여기까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부모들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즉, 내 삶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예.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라는 말을 남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너만 잘 살면 된다며요. 근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은 부모는 너를 위해 다 해줄 수 있어?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하면서 혼자 만족해하죠. 어떠세요? 아니신가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내 말만 잘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시대랑 뭐가 달라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부모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로 나가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와 뭐가 다르냐? 그것도 내 말 잘 들었거든요. 사실 너만이라도 잘 살라라고 하려면 어려서부터 알아서 사는 훈련 해야 해요.
해야죠.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그 순간에 누가 다 알아서 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뭐 학원 가라, 뭐 해야 되지 않니, 이맘때쯤이면 뭘 해야 된다, 이거요. 입으로만 내 삶 네가 알아서 잘 살라고 얘기하지 실제는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 살라는, 이거 아이들도 잘 알아요. 모순 속에 담겨져 있는 그거 애들도 잘 알아요. 그러나 싫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악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효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한 시대 사상의 근간이 됐던 게 효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오죽하면 효 문화 축제를 벌이고 있느냐고요. 앞에서 선도하는 정신 문화가 아니라 쫓아가는 것조차 못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변화하는 시대를 못 쫓아가는 거죠. 예, 몸은 어른이 됐는데 폭풍 성장해서 아직도 정신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 조선시대와 현대가 어떻게 같아요? 왕조사회와 자유민주사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왕조사회는 왕과 양반을 위한 사회예요. 그래서 소수를 위한 권선징악의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시민사회예요. 다수를 위한 리얼리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어떻게 같은 효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조선시대의 효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 반면에 오륜은요, 정조 때입니다. 정조. 어쨌든 삼강행실도에서 뭘 다루는지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니 본받을 만한 효자, 충신, 연려를 가려 뽑아 그 사실을 기록하라. 세종은 유교의 기본도리 삼강을 담은 책을 만들기로 했어. 삼강이란 부모를 효로 섬기고 임금을 충으로 받들며 아내와 남편은 믿음, 곧 열을 지키라는 거지. 병든 어머니께 잉어회를 드리기 위해 한겨울에 낚시하던 조선의 효자 이성무 이야기. 어머니에게 드릴 죽순을 구하던 아들의 효심에 얼어붙은 땅에서 죽순이 솟아올랐다는 오나라 맹종 이야기.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다 뭘 교육하는 거야? 효예요, 효. 효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딸기 이야기요. 어떤 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추운 날씨 엄동설안에 딸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겨울 딸기가 어떤 면에서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애들한테 야, 딸기를 어느 계절에 먹는 거니? 라고 물으면 다 뭐라 그래? 겨울에 먹는 거예요. 여름에 먹는 거라면 거짓말 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쨌든 근데 겨울 딸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효자니까 뭐 해요? 그 어머니가 먹고 싶어하는 딸기 구하기 위해서 엄동설안의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지. 당연히 못 구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눈물 짓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왕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자기를 탈해요. 목숨 걸고 탔어요. 어머니에게 딸기를 구해드리겠다는 생각에. 호랑이가 그냥 비호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어떤 오두막집에 데려다 놨어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노파가 살고 있었거든요.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쥐구멍에 딸기 순이 올라와가지고 딸기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기예요. 그랬더니 그래 딸기. 거기 쥐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순이 올라오더니 딸기를 맺었다는 거예요. 따먹고 싶었지만 보는 게 좋아서 그냥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차하다고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야 이거는 먹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구나. 어머니 갖다 드리거라. 그리고 그 딸기를 따가지고 호랑이를 타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드려. 어머니 병이 낫고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살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네요. 효녀 심청. 효녀 심청. 아유, 이 시각장애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해요? 자기를 팔잖아요. 얼마에? 공양미 상백석에. 그래서 인당수에 빠져 죽어요. 아버지 눈 뜨게 해주겠다고. 응. 빠져 죽었는데 뭐예요? 용왕이 막 감동해서 야 너는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연꽃에 담아서 올려보내줬잖아요. 근데 마침 간 곳이 어디야? 왕이 있는 곳이네. 그래가지고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오마이갓 아니에요? 오마이갓. 하필 가난한 집 봉사의 딸이 왕비가 되다니. 오마이갓. 부모님을 희생하면, 위에 희생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권선징악의 시대인 조선에는 통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통했어요. 그러나 리얼리즘 시대인 오늘날은 절대 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리얼리즘 시대의 눈으로 조선시대의 효녀 심청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효녀로 보일까요? 아니면 그 다른 무엇으로 보일까요? 절대 효녀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리얼리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야기는. 신봉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 딸내미가 목숨을 버렸어. 이걸 가슴에 묻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입장은 고려한 게 아니고 실상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예. 신분제 질서의 근본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겁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난한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49.6%라고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노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가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노인 세대가 결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다 중간 계층이었고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자원들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가진 자산은 없고 또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노후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650만 명 중에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수명이 다르다고요. 수명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수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60을 살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줬잖아요. 예, 물론 거의 양반들이 했지만 양반들은 잘 먹어갖고 기름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높거든요. 풍토병이 와도 안 죽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못 먹잖아. 일을 많이 하고. 병 하나 오면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이었습니다. 30에서 40. 달리 말하면 은퇴하고 난 뒤에 자식들에게 물려주어도 10년 이내에 죽어요. 10년 이내. 다 물려줘도 10년 이내에 죽습니다. 자식들은요. 10년 안쪽으로만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부모님이 이루어놓은 거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구조였어요. 이런 구조. 문제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그러나요. 지금은 비금은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80에서 120입니다. 80에서 120.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예. 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젊음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길어진 거예요? 늙음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젊음은 시기가 항상 같아요. 많이 사나 적게 사나. 언제요? 20에서 30, 40, 50 길게 잡으면 여기까지예요. 한 30년 정도 칠 수 있겠죠. 20년에서 30년. 이거는요. 오래 사나 작게 사나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늙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늙어간다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늙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려주는 순간 뭐가 돼? 절대 빈곤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빈곤으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리얼리즘 시대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리얼리즘의 눈으로 봤을 때 효녀 심청은 효녀일까요, 그게? 이런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아이들과 영화 학습을 했어요. 예.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뭐냐면 소녀 심청이에요. 효녀 심청이 아니라 소녀 심청. 이 방에 뭐하러 들어왔어? 눈도 잘 안 보이면서. 여보세요. 강락도 파세요? 돈은 다 준비됐어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각막이랑 신장 하나씩 없어도 학교 잘 다닐 거야. 여기 갈 데가 어디 있다 그래? 응? 아저씨가 미안해. 이리 와, 수술 끝내자. 응? 야야야야야! 리얼리즘 시대에는 더 이상 효녀가 아닌 소녀 심청일 수밖에 없어요. 소녀. 나이가 어린 여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적을 쏘자에 여자 여자를 쓰니까. 즉 어리다라는 말은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이전과 이후가 다르거든요. 방정환 이전 조선시대는요.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밝히는데 어린 백성을 위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나이 어린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나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리석다가 아니라 나이 어린으로 의미를 바꾼 거죠. 어찌하든 어리다라는 말의 근원은 어리석다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예. 그러니까 소녀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겠죠. 리얼리즘 시각으로 볼 때 효녀 심청은 더 이상 효녀가 아닌 소녀 심청이라는 겁니다. 소녀 심청. 한마디로 효녀 심청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리석은 심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효는 도대체 뭘까요?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효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버입니다. 그건요, 조선시대의 망령에 불과해요. 늙어서까지 부모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걸 누가 효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지금은요, 어찌 보면 부효일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리얼리즘의 세상이에요. 여기 등골 브레이커, 캥거루족. 우리 많이 익히 들어본 용어잖아요. 예, 스펙도 부모님의 희생 없이 불가능하다. 대학생활, 취업하기까지의 과정, 부모님의 등골을 부러뜨리고 있다는 등골 브레이커. 그 다음에 캥거루족, 독립하려 하지 아니하고 부모 곁에, 늙은 부모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리얼리즘 시대라니까요. 리얼리즘 시대의 효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리얼리즘 시대인 현대의 효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는 것. 등골 브레이커나
캥거루족으로 부모 곁에서 기생하는 것이 아닌 독립해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부모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심청이 효를 다해 죽자 복을 받아 왕비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애니 소녀 심청은 물에 빠져, 그렇죠, 아버지가 한쪽 눈이 회복되어져 자기 자신을, 딸내미를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끝이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리얼리즘에서는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독립시켜야죠. 자녀들의 독립을 위해 부모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효에 대한 바른 생각을 부모부터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리얼리즘 시대에 맞게 효는 부모 곁에 머물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걸 위해서 학습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갈 때 부모로서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아이들이 가져야 될 생각. 예, 그 근본에는 효에 대한 바른 정리가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